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수요일 아침 새벽 시간이 다가왔네요. 1교시 영상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드리려 할 겁니다.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를 떠나서 한번 두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두뇌, 이 머리에 있는 두뇌, 이 골든 타임이라고 있는데 이 기상 후에 2시간이라고 합니다. 기상 후에 2시간이다. 그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이 두뇌의 골든 타임은 기상 후 2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요, 그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하고요, 에너지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아침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아침 시간에 더 많이 떠오르고, 아침 10분은 저녁 1시간과 맞먹는 효율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고 그 의지력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아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든 공부든 간에 그 아침에 집중하는 것이 저녁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은 아침과 낮의 일로 두뇌의 체력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보다는 몸과 마음의 그런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계획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침 시간을 제대로 활용한다면은 여러분은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한번 잘 때는 좀 편히 자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다음날 좀 약간 좀 상쾌한 기분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뇌를 쉬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잘 때는 푹 자고 일할 때는 또 바짝 열심히 일하고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해요. 이번 시간에 가전에 관련된 건데, 이 가전하고 TV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게 삼성하고 LG인 것 같아요. 그 주주총회장에서도 신경전을 좀 벌였다고 하네요. 조주환 LG전자 CEO가 26일 날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그 정기 주주총회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AI 가전의 시초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업가전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업가전이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일체형 세탁 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의 판매 선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AI 가전의 강자 이미지를 확산하는 상황에서 LG전자의 판매 현황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조 CEO는 세탁기에 대한 제품 경쟁력은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도 다 알 거다.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프리미엄을 봐도 이 고객이 저희에게 기꺼이 프리미엄을 내면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LG전자는 이날 주총장에서 세계 최대 가전과 정보기술 박람회 그 CES 2024에서 공개한 AI 로봇이 있어요. 스마트 홈 AI 에이전트를 선보이기도 한 거죠.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삼성과의 공방도 재차 언급이 됐고, 삼성은 지난해 올레드 TV 시장에서 10년 만에 재진출을 했고요. 올해 제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를 했어요. 박형세 LG전자의 그 올레드 TV 사업의 그 박형세가 이제 본부장이죠. 이분이 이제 올레드 TV 사업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주주 질문에 경쟁사가 10년 동안 저희 올레드에 대해서 많은 비방을 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를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의 진입으로 이제는 전업체가 올레드에 돌입하면서 시장 확대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품 경쟁력 우위를 가져가면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신감을 보인 거죠. 하여튼 LG전자가 뭐 원래도 잘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앞서서 또 용서구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이 TV 신제품 출시 기념 행사에서 77인치죠. 그 이상의 초대형 OLED에서는 이미 경쟁사 점유율을 넘어섰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에 LG전자가 이제 즉각 반발하면서 그 두 회사 간 신경전이 벌어진 거죠. 삼성하고 LG전자는 AI 가전 분야에서도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삼성은 지난 20일 주총에서 AI 경쟁력을 적극 부각을 합니다. 한종희 그 디바이스 경험 부본장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온디바이스 AI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삼성의 전 제품과 이 서비스에서 생성형 AI하고 온디바이스 AI가 만들어가는 변화와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밌는 거네요. 이게 푸바오가 이 팬다를 말하는가 봐요. 푸바오.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냐. 한 달 동안 검역하고 멀리 여행을 떠날 거야. 우리 푸바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이런 말을 뭐 누가 했냐. 뭐 그 사육사가 얘기를 했는가 봐요. 사육사 할부지 말에 알아뜨는 듯이 이 푸바오가 고개를 끄덕인다. 누워서 당근을 먹는가 하면은 우리 안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가끔 중국어를 사용해서 이 푸바오에게 말을 걸면 반응을 보인다. 이 푸바오를 지켜보던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는 할부지가 그 중국 가서 중국 사육사 아저씨랑 스위스 아저씨랑 푸바오 잘 돌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그 번역 기능 있는 핸드폰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번역 기능. 역시 갤럭시 S24겠죠. 그래서 그 S24 울트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 푸바오의 검역 생활을 전지적 할부지 시점으로 담은 유튜브 장면인가 봐요. 조회수는 50만, 좋아요는 3만에 달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최고의 광고 모델은 바오 패밀리. TV로 봤는데 영상 화질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은 그 26일 강 사육사 등 예버랜드 사육사들한테 자사의 AI 폰인 갤럭시 S24죠. 이 4대하고 커스텀 케이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팬덤이 있을 만큼 인기가 높은 푸바오를 보살핀 사육사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이제 보여준 거겠죠.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AI 통번역 기능을 탑재한 S24가 내달 중국으로 떠나는 강 사육사에게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 사육사가 갤럭시 S24 울트라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AI가 탑재된 통번역 기능으로 중국에서 소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은 내달 초에 중국으로 반환되는 그 푸바오를 위해서 사육사들이 중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푸바오에게 말을 건넨다는 소식을 접하고 AI 기능이 있는 갤럭시 S24가 필요하시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S24 푸바오의 일상을 카메라로 담아가지고 S24 가지고요. 카메라로 담아서 팬들의 섭섭함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푸바오의 중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 S24를 홍보하는 것 같아요. 홍보. AI 기능, 특히 통번역 기능이 뛰어난 그 스마트폰임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근히 자랑한다. 제가 전날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삼성이요, 이번에 대형 그 M&A에서 한 걸음 다가선 모습인데요. 그 매물은 뭐냐? 이 다국적 기업의 존슨 컨트롤즈의 냉당방 그 공조 사업부예요. 인수가가 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성이 HVAC 사업부 강화에 나선 이유가 이 탈탄소 기조 속에서 북미랑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네요. 2030년 시장 규모가 3,580억 달러에 달하고 이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미미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 인수 시도로 판도로 그 바꿀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로이터 등 24일 일부 외신에 보도해 보니까 삼성이 그 존슨 컨트롤즈 HVAC 사업부 인수 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고 이 설립한 지가 이제 135년이 넘은 존슨 컨트롤즈는 한국을 포함해서 150개 이상 국가에서
뭐 빌딩하고 데이터 센터, 공항 등의 자동 제어랑 이 보안, 소방, 재난, 방제 뭐 등등 해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현재는 그 인공지능 스마트 빌딩 솔루션에 집중하기 위해서 HVAC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현재 인수 경쟁사가 공조 전문 기업인 보쉬하고 레녹스 등이 거론되네요.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은 전기로 가동이 돼서 탄소 배출이 적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덕분에 화석 연료로 난방을 하는 가스부 연료랑 비교를 했을 때 완전 친환경 제품으로 여겨져요. 삼성은 이미 2014년 미국의 콰이어트 사이드를 인수하는 등 HVAC 사업을 북미하고 유럽에서 이어갑니다. 현재 그 HVAC 시장은 존슨 컨트롤즈를 비롯해서 캐리어나 뭐 트레인 테크놀리지, 일본의 다이킨 공업, 중국의 그리 등이 이제 선두주자이지만은 삼성전자의 두드러진 성과는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글로벌 냉난방 공조 시장의 판도를 흔들기 위해서 이제 존슨 컨트롤즈의 HVAC 사업부 인수에 참전한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그 HVAC 사업 시장의 그 확장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이 성장의 가능성 때문이야. 성장 가능성.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HVAC 시장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마켓 그 엔드 마켓에 따르니까 2020년 2020억 달러 수준이죠. 그 수준이던 게 이제 2030년에는 3,580억 달러까지 좀 성장할 거로 본다.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그 전 세계적인 탈탄소 기조랑 맞물려 있고 미국의 경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냉난방 공조 시스템 등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한 그 가전을 구매하면은 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이 이르면 2분기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IRA에 따른 조치예요. 북미 지역 특성상 대형 주택이 많아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들어설 여지가 크다는 분석도 있고 유럽 역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그 리파워라고 하죠. 리파워 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냉난방 공조 수요가 급증할 거랍니다. HVAC 시장이 경기 변동에 그런 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그 주로 이게 빌딩 등에 들어가는 업무용 냉난방 기기 등 그 기업 간 거래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 장기적으로는 이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1월 보고서를 보니까 히트펌프 기반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은 일본과 중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각 나라별 그 히트펌프 설치 확대를 위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요. 삼성전자의 그 조단위 대형 M&A는 2017년 하만 인수가 마지막입니다. 매년 빅들과 관련해서 물밑 협상 중임을 밝혔지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덜어진 데다가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지난 20일 한종희 부회장이 그 주주총회에서 새 M&A도 많은 상이 진척돼 있다. 조만간 주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 그 삼성은 그 ARM, 그 인피니언, NXP 등의 인수를 타진한 바 있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이 됐단 말이야. 재계에서도 높아진 인수가도 걸림돌이었지만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무산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우선적으로 독점 우려가 적은 이런 시장을 대상으로 인수 기업을 물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이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하길 바라요.